혹시 영상 좋아요 하셨는지, 그리고 영상 구독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노트북은 제품 현재 그램 17 제품 중에서 가장 보급형, 가장 저렴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8세대 인텔 코어 i5 프로세서와 8GB 램, 그리고 256GB SSD M2 방식이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램과 저장 공간은 추가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램 하나 더, SSD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해서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램은 최대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SSD는 1TB까지 더 넣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하단 부분을 직접 열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품을 가지고 LG 서비스 센터로 가서 소정의 공인비를 내고 제품을 새롭게 끼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부 확장성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것 같지만 설계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노트북에서 좀 소비자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맥북은 대표적으로 CTO를 지원하는 방식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이 메인보드에 온보드 방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자가 교체 혹은 자가 수리가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제품을 CTO를 했는데요. 램을 좀 올리고 저장 공간을 조금 업그레이드 했더니만, 야, 이 정도의 돈을 이만큼이나 내야 돼? 하는 좀 부담스러운 정도의 비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한계점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만약에 8GB 램으로 쓰다가 램이 부족해서 작업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 애써 작업용 노트북을 구매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램 업그레이드 하고 저장 공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는데, LG 그램은 부품 가격 그리고 공인비만 있으면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수명 주기도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온보드 방식의 제품을 쓰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 순간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이 뭐 고도화가 됐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OS가 점점 높은 사양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LG 그램처럼 확장성을 갖추고 있으면은 도태될 시점에 제품을 갈아주면서 이걸 조금 더 지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제품의 기대 수명이 길어진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확장성을 알아봤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외부 액세서리를 넣을 수 있는 외부 확장성도 한번 알아볼 차례인데요. 제품 왼쪽을 보시면 전원 단자, 그리고 풀 타입 USB 단자, 풀 타입 HDMI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USB 타입 C 단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3가 다행히 지난번에는 고급형 제품들에서만 탑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모델에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썬더볼트 3는 현존하는 데이터 전송 규격 중 가장 빠른 속도를 갖춘 규격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썬더볼트, 그러니까 USB 타입C 규격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USB 타입C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원을 충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원 단자가 아니라 USB 타입C에 USB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 혹은 충전기를 연결해서 LG 그램 17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원 단자가 그러면 왜 있는 걸까 하실 수가 있는데, 썬더볼트 3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때문에 전원을 충전할 수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원 단자를 그대로 살려놨다고 해요. 조금 더 베스트는 USB 타입C를 두 개를 넣어서 충전 하나, 데이터 전송 하나 이렇게 지원하는 거겠지만, 어쩌면은 이렇게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가벼운 충전기를 갖출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USB 타입C 단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번에는 이 GPU 방식을 이용해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GPU 박스라고 그램 17 예약 판매 사은품으로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한 액세서리에 타입C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그램이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데이에서는 이 GPU 박스에 연결한 LG 그램 17로 배틀그라운드를 별도의 옵션 타입 없이 쾌적하게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를 돌리면 이 그래픽 카드와 같은 일부 성능 때문에 옵션 타입을 조금 심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조금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기존까지 외장 그래픽 카드의 부재를 이 GPU 박스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켄싱턴 락, 그리고 USB 3.0을 지원하는 풀 타입, 그리고 3.5mm 오디오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도 용량을 확장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한번 비교를 하는 맥북 프로는 USB 타입C만 4개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적용됐을 때 굉장히 전위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USB 타입C를 지원하는 기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저는 작업할 때 타입C 허브를 이용해서 외부 기기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C 허브는 휴대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LG 그램 17에서는 그런 불편함 없이 타입C부터 풀타입까지 이 레거시 매체까지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USB 동굴을 이용한 마우스까지 쉽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먼 미래 USB 타입C로 대동단결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지만 아직은 LG 그램 17의 확장성이 무척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사무용 작업 그리고 약간의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업은 그램 17로 문제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픽 작업 정도는 제가 파이널 컷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애초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이 점은 논외로 치고요. 성능 자체에서도 사실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무용으로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게임은 롤 정도는 쉽게 돌아가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조금 버벅거리고 오버워치도 사실 조금의 옵션 타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을 간단하게 즐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편의성 부분들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넘버 패드가 있는데 이 넘버 패드에 대한 호호가 조금 갈리거든요. 하지만 있으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꽤 잘 썼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풀타입 키보드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특히 문제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키감이 무척 좋다 이 정도는 또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키감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랙패드는 사실 아주 LG전자가 전통적으로 이 제품 한가운데 넣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트랙패드는 스페이스 바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보정을 했는지 손 바닥면으로 실수로 터치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 터치가 튀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원래는 트랙패드의 위치는 늘 불만이었습니다만 이제 지나간 옛 일이 된 것 같아요.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크기를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게 내장 스피커는 1.5W 정도, 내장 스피커는 평범합니다. 고급 음질을 갖췄다 이 정도는 아니고 스피커가 있구나 정도 의의를 두시면 되겠고요. 유선으로 연결하면 DTX 헤드폰 코덱을 이용해서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확실히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는 리시버를 이용해서 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듣는데 음감용으로 정말 좋은 노트북이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LG 그램 17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그램은 1.3kg 그러니까 1kg을 넘은 그램이 나왔습니다. 14인치 노트북이 한번 1kg를 살짝 넘었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던 전례가 있었죠. LG전자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이 그램의 1340g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휴대성 이 두 가지를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이거는 LG전자의 자부심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전략의 측면에서 어쨌든 킬로그램이 넘었다는 거는 조금 아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다 대고 17인치인데 1340g을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그램 자체가 휴대성이 이렇게 뛰어난데 이거를 폄하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수준 낮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이 그램의 휴대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램이라는 브랜드 자체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램이라는 브랜드는 보통 명사에서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킬로그램에 미치지 않는 그만큼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 그램 단위로 무게를 잴 수 있는 노트북. 그래서 LG 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었는데요. 인제 그램은 가벼운 노트북을 뜻하는 대명사와 같은 브랜드다. 다시 이 그램이라는 거를 일반 명사화 시킨다면 조금 더 세련된 LG전자의 자부심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세련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 대답을 LG전자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인 걸 알고 있고 이것도 그냥 제 사견인데 다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브랜드를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갖췄던 정체성을 조금 더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아랫부분이 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2Wc 배터리가 들어가서 모바일 마크 2014 기준으로 하루 종일 거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화면이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배터리가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이 8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전력 관리 기술이 향상돼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모바일 마크 2014에서 제 시한 수치 한 70% 정도가 제 생활 패턴의 실생활 수치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하루 종일 들고 다니기에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LG 그램 17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마 영상이 조금 중원부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의 영상 사고가 있으면서 좀 제 건에 재촬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촬영하면서 조금 내용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느낀 점은 좀 많은데, 일단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고, 그리고 좀 재촬영을 하면서 많이 해야 될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났는데요. 어쨌든 LG 그램 17인치 제품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주 동안 즐겁게 써봤고요. 이제는 이제 회사로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또 쓰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제가 영향이 닿는 한에서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신기한 제품, 그리고 저도 컨디션을 좀 더 회복을 해서 여러분께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영상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 쓰는 농자였습니다.